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1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먼저 유의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게 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요,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 공부를 못하시는 분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이나 다른 시험 준비해 본 걸 없는 걸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자신의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에서 적당히 가감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월 진입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험 일정 다시 한번 봅시다. 4월 6일에 1차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7월 13일에 2차 시험을 보는 이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월이죠. 요때 가장 앞에 있는 이 1차 시험, 자,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1차 시험 준비하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4월에 있는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25년 4월에 있는 1차 시험과 25년 7월에 있는 2차 시험, 요거를 한 번에 준비하는, 요렇게 공부하셔서 1차 붙고 2차 붙는 요 동차로 합격하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차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꼭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자, 뭐냐? 평가사님, 뭐 어떤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붙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1차를 이제 3개월 만에 붙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혹은 뭐 2개월 반 정도 했다, 아니면 나는 3개월을 했는데도 2차를 병행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차를 3개월 내에 끝내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뭐냐? 자,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일반화를 시켜보면요, 일단 1차를 3개월에 붙으시려면요, 기본적으로 토익은 끝나 있어야 됩니다. 혹은 그냥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뭐 잠깐 시험만 보러 갔다 오면 되는 정도, 일단 요 정도는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예선전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전업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해 보신 객관식 시험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또는 경제에 요거를 이제 전공하셨다거나 아니면 관련 업무를 보셨거나 뭐 시험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는 이런 베이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는 집중력이 좀 좋은 편이다, 혹은 이제 나는 이제 공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뭐 공부 체력은 내가 기본적으로 좀 좋다, 요러신 분들, 자, 요러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1차를 3개월에 끝내시는 전제 조건을 갖춘 분이십니다. 요런 조건을 갖추면 1차를 3개월에 붙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뭐 전업이라는 조건은 뭐 어렵지 않죠. 전업이면 시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업은 되셔서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3개월에 끝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 경험이 있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 이제 객관식 시험 공부해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60점을 넘으면 되는 문제 은행식 시험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외워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문제 풀에서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을 빨리빨리 외워서 OX만 골라낼 수 있어도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감각, 적당히 빨리 외워서 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느낌, 요령을 아시는 분들은 시험 공부 기간을 짧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보셨느냐, 요게 또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경제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5과목이 다 문제 은행식 시험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회계 경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민감학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실은 내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푼다라는 게 OX 퀴즈를 푸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맞아, 틀려 이렇게 골라내면 문제가 풀리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회계나 경제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알고 있다고 요거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풀이 과정을 이 문제에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셋은 단순 암기 가능하다, 회경은 진짜로 문제를 좀 풀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경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감학처럼 뭐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외울 거 대충 외우고 이런 경향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경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계 경제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셔서 좀 커버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3개월에 좀 합격을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좋거나 이제 공부 시간을 내가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내가 공부 엉덩이로 하는 공부는 좀 자신 있다 하시는 거, 이것도 이제 역시 공부량에 대한 거니까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요런 요건이 좀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외적으로 한번 3개월 남았지만 그래도 1차에 한번 도전해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나 이런 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번 1차는 굉장히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 동차를 노리는 커리큘럼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이렇게 1차 3개월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첫 번째 질문, 평가사님, 저는 요 4가지 요건 중에서 한 3가지만 갖춘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차 3개월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까요? 이 4개 중 3개만 갖췄으면 어떻게 되냐?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어떤 개인의 자신감이나 어떤 개인의 의지,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진짜 불타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그 정도는 아닌데 혹은 내가 약간 자신은 떨어지는데 하시면은 내후년 동차를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주 질문 주시는 게요, 평가쌤, 제가 요거 요건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굳이 도전하다가 떨어질 바에는 아예 멀리 보고 동차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1차를 지금 노리느냐 아니면 내후년 동차를 노리느냐, 이거는요 대체로 조삼모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공부량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후년 동차를 노리는 게 더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1차를 사실 어떻게든 붙어만 놓으면은 내후년에 2차만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동차가 더 나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요 4가지에 해당한다면은 이번 1차를 노리는 게 일단은 더 좋다,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결이 비슷한 질문으로, 만약에 내가 요거 1차 준비하다가 떨어지면 차라리 동차 준비하는 사람보다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 합격수기 보시면 황영준 평가사님 아니면 신규훈 평가사님, 이런 분들 보시면은 이런 분들도 다 1차 요때 떨어지고 동차로 붙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1차를 떨어졌다라고 해서 내년 동차 못 붙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요 4가지에 좀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한번 1차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내가 1차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 있으시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 랜드잇에서 1차 학습 플래너 멘토님을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게 혼자 하다 보면 운이 좋으면 좋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웬만하면 혼자 한다라는 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랜드잇의 1차 1대1 학습 플래너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케이, 나 1차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강의를 고르려고 하면요,
저희 랜드잇에서는요,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걸 수강하시면 되냐? 첫 번째 나와 있는 동차 원패스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동차 원패스가 왜 1차를 3개월에 노리시는 분들한테 최적이냐? 자, 이 동차 원패스가 기본적으로는 내후년 동차를 노리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1차에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년 강의를 1차 시험 때까지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제공되는 작년 강의를 활용하셔서 3개월 후 1차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1차 시험에 붙었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강의로 2차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차를 떨어졌다 라고 하더라도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내후년 동차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을 활용해서 내후년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즉, 이 상품을 활용하시면요, 올해 1차에 붙어도 커버가 되고 올해 1차에 만약 떨어지시더라도 충분히 내후년 시험까지 커버될 수 있는,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혜택들이요, 저희 랜드잇이 아직 작은 후발주자기 때문에 가능한 혜택들입니다. 이게 저희도 학원이 커지면요, 이렇게까지 사실은 혜택을 드리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체리피킹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 자, 일반적으로 내후년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차를 노리시려면요, 전체적인 공부 플랜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일단은 2차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2차를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한 내년 7월에서 8월쯤부터 7, 8월쯤부터 슬슬 1차 공부를 시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4월까지 해 나가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달부터는 2차 공부량을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줄여 나가시면서 1차를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에 다시 집중해서 7월에 2차 시험에 붙는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평가사님 2차를 먼저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1차를 먼저 공부해야 2차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시험은 1차와 2차의 연관성이 많이 낮아요. 뭐 아주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되긴 하는데 1차 안 했다고 해서 2차 공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1차와 2차의 연관성에 관계없이 2차 공부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많이 하시는 질문, 평가사님 2차 공부를 왜 먼저 하는 겁니까? 자, 저희 시험은요, 1차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고 2차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1차에 들어가는 시간 대비 2차에 들어가는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차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차를 먼저 하다가 1차는 딱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공부를 많이 하는 이런 공부 방법을 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2차를 먼저 공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자, 2차를 공부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제가 지금부터 7월에서 8월 될 때까지는 2차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무 먼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는 실무, 이론, 법규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무를 중점에 두고 언제까지? 내년 4월까지 실무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 가지 과목 중에서 실무가 이 세 과목의 좀 중심이 되는 공부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실무 같은 경우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요거를 문제로 푸는 거다 보니까 실무를 먼저 공부를 해 놓으면요, 나중에 이론 공부할 때 실무에서 접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떠올라서 이론의 이해도도 좀 올라가고요. 반대로 법규를 공부할 때도 실무 보상에서 배웠던 구체적인 사례들이 떠오르면서 법규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를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사님,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실무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지루합니다. 실무 말고는 또 어떤 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요, 그때는 뭐 개인적으로 법규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법규가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미리 해두시기에 괜찮은 과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일단 가능하면 실무를 좀 마스터하는 쪽으로, 실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내가 다음에 실무 수업을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실무 실력을 쭉 끌어놓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하나만 하기 너무 좀 지루하다, 나 못 버티겠다 하시면은 그때 법규 정도를 좀 추가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때 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가능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자, 내가 실무를 들으려고 했더니 올해 강의가 없죠. 그러니까 올해 강의는요, 이 4월에 1차 시험이 끝나고 오픈이 됩니다. 올해 강의는. 자,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님, 작년 강의밖에 없는데 작년 강의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실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작년 강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작년 강의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실무나 이론 법규, 이런 2차 과목의 기본적인 내용들은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씩 강조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조금씩, 그래도 그마저도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년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까지 작년 강의를 들으시면서 일단 실무 중점으로 공부를 하시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부터는 제대로 된 올해 강의가 열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론과 법규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시고 이론 법규에 신경을 쓰셔서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실 때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실무를 공부하실 때 요거를 선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무 공부를 조금 나이브하게 세워라 내워라, 그냥 뭐 대충 이런 거네 뭐 하면서 단기 목표점을 찍고 이렇게 딱 달성하는, 이렇게 빡세게 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느슨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월에서 4월까지 실무 중점에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실무 실력을 왜 끌어올려 놔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7월 이후로는 1차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공부량이 떨어져요. 그거를 지금 이때 메워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를 그냥 나이브하게 뭐 세워라 내워라, 어차피 작년 강의 미리 듣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대충 공부를 하시면 동차 합격이 요원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걱정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로 실무를 그러면 잘 해놔야 되냐, 최평가사님 스텝 1, 2, 3, 4까지 다 들으시고요, 거기서 나오는 예제들, 퀴즈들 이런 것들 숙달하셔서 시간 내에 문제 푸실 수 있는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면 진짜 좋은데, 이제 GS, 연기, 1기 요런 순서로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시간 내에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 3개월 동안 하기에는 꽤 빡빡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임 하이, 자, 목표는 높게 두고 달려가야 달성되면 대박이고, 하다가 조금 고꾸라져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내가 요 정도 4월 전에 좀 끝내보겠다, 혹시라도 내가 천재다 하면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한번 목표 잡고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내가 하기로 결정을 하신 분들, 그럼 또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학원에 가면은 또 이것저것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 하나 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도 요거 동차 원패스 요걸로 결정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왜 좋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1월에서 4월까지는 작년 실무 강의를 최대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차 원패스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전년도 강의, 실무, 이론, 법규까지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이용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강의를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 강의는 7월까지만 제공이 되지만 이것만 해도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지금부터 빡세게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걱정돼서 이런저런 얘기 하나씩 붙이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보는데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들으셔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노파심에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영상을 길게 찍어봤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1년을 더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1년을 정말 아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진입자 영상뿐만 아니라 강의 자체도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랜드익과 함께 여러분들 내후년 동차에 합격하시는 기쁨 꼭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